밤새 내린 비가 채 마르지 않은 아침,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드는 비극이 전해진다. 한강그룹 회장 한상국이 자택에서 갑작스럽게 숨을 거둔 것이다. 장례식장은 검은 양복을 입은 인물들로 가득 차고 언론은 그의 죽음을 지병에 의한 자연사로 보도한다. 그러나 차남 한도윤의 눈빛은 흔들린다. 강인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리 없다는 의심이 그의 가슴을 파고든다. 장례식장 한편 장남 한재혁은 침착하게 조문객을 맞으며 후계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하지만 도윤은 형의 눈빛 속에서 차갑고 알 수 없는 그림자를 느낀다. 그날 밤 빈소 구석에 놓인 봉투 하나가 발견된다. 그 안에는 피로 얼룩진 쪽지 한 장. 진실은 아직 죽지 않았다. 도윤은 경악하며 형에게 보여주지만 재혁은 아버지는 그냥 돌아가신 거야. 라며 싸늘하게 잘라낸다. 그러나 재혁의 태도에서 묘한 불안이 피어난다. 장례가 끝나갈 무렵 한 여인이 나타난다. 긴 머리, 서늘한 눈빛, 낯선 기운을 풍기는 그녀는 영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인다. 당신 아버지 평범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도윤이 놀라 말을 붙이려는 순간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붉은 새벽이 시작되고 있었다. 도윤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비밀 금고를 발견한다. 잠금 장치를 풀고 열린 금고 안에는 유산도 유언장도 없었다. 대신 낡은 사진 한 장과 메모만이 있었다. 메모에는 단 한 줄. 배신자는 내 곁에 있다. 사진 속엔 장례식장에서 본 낯선 여인의 얼굴이 찍혀 있었다. 도윤은 충격에 휩싸인다. 그녀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왜 아버지의 금고 속에 사진이 남겨져 있었을까? 한편 형 재혁은 그룹 임원들과 회의를 열며 빠르게 권력을 장악해 나간다. 그는 도윤에게 아버지의 일은 잊고 그룹을 지켜라. 라고 말하지만 도윤은 형이 무언가를 은폐하고 있다는 직감을 떨칠 수 없다. 그날 밤 다시 나타난 낯선 여인. 그녀의 이름은 윤서연. 검사 출신 변호사인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당신 아버지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가까운 곳에 있어요. 서연은 아버지 한상국 회장이 검찰과 모종의 거래를 이어왔고 그 과정에서 거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고 말한다. 도윤은 처음엔 믿지 않으려 하지만 서연이 내민 자료에는 그룹의 비자금 흔적과 의문의 코드네임이 적혀 있었다. 코드네임은 붉은 새벽. 도윤은 서연에게 왜 나를 도와주려는 거냐? 고 묻는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당신 아버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라고 답한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재혁은 서연의 뒤를 밟는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변호사가 아님을 직감하고 측근을 시켜 미행한다. 서연은 이를 눈치채고 도윤에게 경고한다. 당신의 형 절대 믿지 마세요. 서연은 우연히 그룹의 비밀 장부를 손에 넣는다. 그 안에는 거액의 비자금, 정치권과 얽힌 거래 내역, 그리고 붉은 새벽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기록돼 있었다. 도윤은 충격을 받는다. 재혁은 장부의 존재를 알아채고 서연을 협박한다. 지금 당장 손 떼. 그렇지 않으면 넌 사라지게 될 거야. 하지만 서연은 굴하지 않는다. 오히려 장부 속에서 한강그룹이 국가 권력과 결탁한 거대한 카르텔의 일부였음을 밝혀낸다. 그날 밤 장부를 둘러싼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진다. 서연은 가까스로 도윤에게 장부 일부를 전달하며 말한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함께 가시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멈추시겠어요? 도윤은 아버지의 오래된 운전기사 최병수를 찾아간다. 병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다. 도윤아, 내 형을 조심해라. 진짜 적은 가까이에 있어. 하지만 다음날 새벽 병수의 시체가 강변에서 발견된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처리하려 하지만 도윤은 이것이 입을 막기 위한 살해임을 직감한다. 도윤은 분노에 휩싸이고 서연과 함께 사건의 배후를 쫓기 시작한다. 그러나 재혁은 이미 경찰과 언론을 장악해 모든 단서를 차단한다. 서연은 그룹의 비밀 서버에 접속해 붉은 새벽의 정체를 파헤치려 하지만 정체불명의 세력이 급습해 모든 자료를 불태운다. 불길 속에서 서연은 가까스로 도망치지만 도윤은 절망한다. 더 큰 충격은 도윤의 연인이자 기자였던 여자가 갑자기 실종된 것이다. 그녀는 그룹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단 한 줄. 도윤아, 진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워. 실종된 기자의 노트북이 우연히 발견된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에서 재혁이 누군가와 은밀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버지를 처리한 건 계획대로였다. 도윤은 충격에 빠진다. 형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증거. 그는 피를 나눈 형제와의 대결을 피할 수 없음을 직감한다. 한편 재혁은 도윤에게 직접 경고한다. 네가 죽어야 이 모든 게 끝난다. 서연과 도윤은 함께 진실을 추적하며 가까워진다. 서로의 상처와 고통을 공유하는 순간
도윤은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낀다. 그러나 서연은 결국 숨겨왔던 진실을 고백한다. 난 복수를 위해 당신 곁에 온 거야. 도윤은 충격에 휩싸인다. 그녀는 아버지와 과거 깊은 원한이 있었던 인물의 딸이었던 것이다. 그녀의 고백은 도윤의 신뢰를 흔들고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긴다.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 아버지를 죽게 만든 건 재혁이 아니라 한상국 회장의 최측근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붉은 새벽의 실질적인 수장이었고 권력과 재산을 위해 회장을 제거한 것이었다. 재혁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지만 그의 죽음을 이용해 권력을 차지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도윤은 형과 비서실장, 두 거대한 적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운명에 놓인다. 서연은 눈물로 고백한다. 난 진실을 원했지만 결국 내 복수심이 널 위태롭게 했어. 치열한 싸움 끝에 붉은 새벽 카르텔은 무너진다. 비서실장은 검거되고 재혁 역시 권력 욕으로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러나 서연은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도윤 곁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속삭인다. 새벽은 언제나 진실을 데려오니까. 붉게 물든 새벽 하늘, 홀로 남은 도윤은 폐허가 된 그룹 본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린다. 이제 진실 위에 다시 시작하겠다.